제발, 제발 그 열쇠를 내놓으세요. 당신 같은 노인이 그 넓은 집을 차지할 이유는 없잖아요. 서울 강남의 화려한 호텔 웨딩홀. 하얀 조명이 쏟아지고 150명의 하객이 지켜보는 자리에서 이런 외침이 터져나왔다. 그 순간 모두의 시선은 한 노인 여성에게 꽂혔다. 68세의 김혜숙. 그녀는 단정한 한복 차림으로 구석 자리에 서 있었으나 순간적으로 뺨을 맞고 휘청이며 안경이 바닥에 떨어졌다. 사람들은 숨을 숙였고 그녀의 두 눈에는 눈물이 차올랐다. 그러나 그 눈물 뒤에는 오랜 세월 숨겨온 또 다른 얼굴, 누구도 알지 못했던 비밀이 숨어 있었다. 그리고 그 비밀은 이날 모든 것을 바꿔놓을 운명이었다. 들으시기 전에 채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서울의 겨울밤은 유난히 차가웠다. 호텔 앞 도로를 따라 크리스마스 트리가 반짝였지만 웨딩홀 안은 그 반짝임과는 전혀 다른 공기로 가득 차 있었다. 김혜숙은 무대 가까이에서 눈을 감고 숨을 고르려 했지만 심장이 터질 듯 뛰었다. 그녀의 뺨은 아직도 뜨겁게 화끈거렸고 귀에는 며느리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메아리처럼 남아있었다. 그녀는 느리게 허리를 굽혀 깨진 안경을 주워들었다. 손이 떨려 유리 조각이 손끝을 긁었지만 그 고통은 아무것도 아니었다. 주위의 시선이 날카로운 창처럼 꽂혔다. 하객들은 고개를 돌리거나 서로 눈치를 보며 속삭였다. 그러나 누구 하나 그녀의 편에 서지 않았다. 마치 그녀가 투명한 존재라도 된 듯 모두가 침묵 속에 무심히 흘러갔다. 아들 민주는 어땠을까? 그녀는 고개를 들어 무대를 바라봤다. 검은 턱시도를 입은 아들은 고개를 숙이고 바닥만 바라보고 있었다. 단 한 번도 어머니의 눈을 보려 하지 않았다. 순간 혜숙의 가슴은 무너져 내렸다. 남편을 잃은 뒤 홀로 키워낸 아들이었고 밤새 일하며 학원비와 등록금을 마련해준 아들이었다. 그러나 오늘 그 아들은 낯선 사람처럼 멀리 서 있었다. 당신은 이제 이 집안에 필요 없어요. 저희는 새 가정을 시작해야 하니까요. 지원의 목소리는 다시 한번 울려 퍼졌다. 그녀는 흰 웨딩드레스를 매만지며 뻔뻔하게 웃었다. 그 모습은 무대 위의 신부가 아니라 승리를 자랑하는 정복자 같았다. 혜숙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몸을 움츠렸다. 온몸이 떨려오고 두 다리는 금방이라도 꺾일 듯 힘이 빠졌다. 숨을 몰아쉬며 천천히 자리를 벗어나려던 순간 그녀의 머릿속에 지난 날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2해 전 민준이 여자친구를 집에 데려왔던 그날, 소파에 앉은 지원의 눈빛은 집안 곳곳을 훑으며 서늘하게 빛났다. 오래된 장롱, 바랜 커튼, 작은 부엌. 여기가 민준 씨 어머니 집이에요. 지원의 입가엔 미묘한 웃음이 번졌었다. 혜숙은 그 미소 뒤에 숨겨진 경멸을 본 순간 차가운 바람이 등줄기를 타고 흘러내리는 것 같았다. 그날 이후 모든 만남은 고통의 연속이었다. 새 옷이 없다는 지적, 낡은 차를 버리라는 요구, 꽃집에서 일하는 것이 부끄럽다는 말. 그녀는 늘 웃으며 넘기려 했지만 마음속 어딘가에 날카로운 가시가 박혀 깊어져 갔다. 나이가 들면 이렇게 무가치한 존재가 되는 건가? 스스로에게 묻는 밤이 늘어갔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묵묵히 버텼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뒤에도 집안의 기둥으로 살아야 한다는 책임감이 그녀를 붙잡았다. 아무리 손가락질을 받아도 아들만은 지켜야 한다는 믿음, 그것이 그녀의 전부였다. 그런데 오늘 모든 것이 부서졌다. 아들의 결혼식이라는 날, 그녀는 손찌검을 당하고 수많은 눈앞에서 모욕을 받았다. 가슴속 깊이 쌓여있던 슬픔이 폭발해 눈물이 터져나왔다. 그러나 그 눈물 속엔 더 이상 단순한 비애만이 아니었다. 어쩌면 이제는 모든 것을 드러내야 할 때가 왔다는 예감, 오랜 세월 숨겨온 비밀을 꺼내야만 한다는 결심이 서서히 피어나고 있었다. 혜숙은 한 걸음 뒤로 물러나며 주위를 둘러봤다. 화려한 샹들리에 불빛이 쏟아졌지만 그녀의 마음엔 깊은 어둠이 드리워졌다. 하객들의 얼굴은 마치 그림자 같았다. 몇몇은 측은한 듯 고개를 흔들었고 몇몇은 흥미로운 구경거리라도 되는 듯 휴대폰을 꺼내들었다. 그녀는 그 순간 세상에서 완전히 홀로 남겨진 기분에 사로잡혔다. 내가 이렇게까지 무시당해야 하는 건가? 속으로 되뇌는 말이 목구멍에 걸려 나오지 못했다. 목이 메이고 심장은 점점 조여왔다. 하지만 동시에 마음 한편에서 아주 미세한 불씨가 깜빡였다.
그것은 분노와 동시에 존엄에 대한 갈망이었다. 더는 무너져 있을 수 없다는 한 인간으로서의 마지막 자존심.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가방을 꼭 움켜쥐었다. 그 안에는 오래된 휴대폰이 있었다. 수년 동안 쓰며 흠집이 가득한 검은색 기기. 그 순간 그녀는 본능적으로 그 휴대폰을 꺼내어 손바닥에 쥐었다. 번호 하나가 떠올랐다. 오랫동안 연락을 끊었던 이름, 그러나 언제든 필요할 때 부를 수 있는 단 한 사람.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리며 그녀는 속으로 다짐했다. 이제는 내가 보여줄 차례야. 김혜숙의 눈빛이 서서히 변해갔다. 방금 전까지만 해도 무너져 있던 그녀의 표정은 조용히 그러나 단단히 굳어지고 있었다. 입술은 파르르 깔렸지만 그 안에는 새로운 힘이 숨어 있었다. 무대 위의 화려한 음악, 웃고 떠드는 사람들 사이에서 그녀 혼자만이 다른 세계에 서 있는 듯했다. 사람들은 알지 못했다. 지금 이 순간이 한평생을 숨죽이며 살아온 여인이 다시 일어서는 순간이라는 것을. 그리고 이 순간이 단순히 한 결혼식장의 추문으로 끝나지 않을 거라는 것을. 조명이 번쩍이고 카메라 플래시가 쏟아지는 그 틈에서 그녀는 고개를 들어 하늘을 올려다봤다. 웨딩홀의 천장이 무겁게 내려앉는 듯했지만 그 속에서 그녀는 오히려 자유로워졌다. 지금까지의 억압과 모욕이 하나씩 벗겨져 나가는 느낌이었다. 그녀는 마침내 휴대폰을 켰다. 화면에 빛이 켜지자 손끝이 떨리면서도 확고하게 한 번호를 눌렀다. 오랫동안 잠자고 있던 비밀이 이제 깨어날 시간이었다. 그리고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인생의 전환점이 다가오고 있었다. 괜찮으세요, 아주머니? 얼굴이 많이 상하셨네요. 그날 결혼식장에서의 굴욕 이후 며칠, 김혜숙은 꽃집 앞 의자에 앉아 있었을 때 이웃 아주머니의 걱정스러운 목소리를 들었다. 그녀는 순간적으로 미소를 지으려 했지만 입술은 떨렸고 표정은 쉽게 풀리지 않았다. 괜찮아요. 짧은 대답이 겨우 흘러나왔다. 그러나 그 말 속에는 수십 년 동안 꾹꾹 눌러왔던 슬픔과 외로움이 고스란히 묻어 있었다. 서울 마포의 작은 골목길, 오래된 건물 3층에 자리 잡은 그녀의 집은 항상 조용했다. 좁은 부엌에는 10년 넘게 쓴 전기밥솥과 바랜 냄비들이 놓여 있었고, 거실 한켠에는 남편이 생전에 쓰던 낡은 안락의자가 여전히 남아 있었다. 혜숙은 매일 아침 그 의자를 쓸며 남편의 체온이 아직도 남아있는 듯한 착각에 잠시 눈을 감곤 했다. 그러나 눈을 뜨는 순간 텅 빈 공간의 정막이 가슴을 짓눌렀다. 아들 민주는 이제 이 집에 거의 오지 않았다. 전화를 걸어도 받지 않는 경우가 많았고 오랜만에 온다 해도 지원과 함께였다. 둘은 집에 들어서자마자 인테리어가 낡았다느니 조명이 어둡다느니 주방이 너무 작다느니 하는 말부터 꺼냈다. 혜숙은 억지로 미소 지으면서 나한테는 이게 편해, 불편하지 않아 라고 대답했지만 속으로는 뜨거운 바늘이 콕콕 찌르는 듯했다. 특히 지원의 말투는 항상 날카로웠다. 어머니, 아직도 이런 옷 입으세요? 요즘 백화점 세일 가면 저렴하게도 좋은 옷 많던데. 그녀의 시선은 혜숙의 누렇게 바랜 카디건을 위아래로 훑었다. 혜숙은 순간적으로 두 손으로 옷깃을 여미며 고개를 숙였다. 말없이 고개만 끄덕였지만 귀끝까지 붉어지는 수치심은 숨길 수 없었다. 저녁 식사 자리에서도 마찬가지였다. 혜숙이 정성껏 끓인 된장찌개와 나물을 식탁에 올리면 지원은 젓가락질을 메얼리하고 저는 조금만 먹을게요. 체중 관리 중이라서요. 라고 말했다. 그 순간 민주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스마트폰만 들여다보았다. 혜숙은 숟가락을 내려놓으며 그들의 얼굴을 번갈아 보다가 결국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음식 냄새가 가득한 집안이 갑자기 차갑게 얼어붙는 느낌이었다. 밤이 되면 그녀는 창가에 앉아 아래 골목을 내려다보았다. 젊은 커플들이 카페 앞에서 웃고 떠드는 소리가 들려왔다. 반짝이는 간판 불빛 아래서 사람들은 저마다의 이야기를 나누며 즐겁게 살아가는데 그녀는 그 속에 섞이지 못한 채 투명한 유리창 너머로만 바라볼 뿐이었다. 그럴 때마다 그녀는 문득 이렇게 중얼거렸다. 나도 그냥 평범한 엄마이고 싶었을 뿐인데. 다음 날 꽃집에서 일하는 동안에도 그녀의 마음은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다. 가게 문을 열고 들어오는 손님들에게 환하게 웃어 보였지만 그 웃음 뒤에는 떨리는 가슴이 있었다.
젊은 연인들이 장미꽃을 고르며 웃을 때 해숙은 부러움과 동시에 씁쓸함을 느꼈다. 그녀는 꽃잎에 묻은 물방울을 조심스레 닦아내며 속으로 되뇌었다. 저 아이들은 아직 모를 거야. 사랑이 어떻게 변할 수 있는지, 가족이 어떻게 등을 돌릴 수 있는지. 점심 무렵 함께 일하는 후배가 말했다. 선생님, 오늘 얼굴이 많이 피곤해 보이세요. 무슨 일 있으세요? 해숙은 잠시 멈칫하다가 고개를 저었다. 괜찮아. 나이 드니까 그냥 그런 거지. 짧은 대답이었지만 목소리는 작게 떨렸다. 후배는 더 묻지 않았지만 해숙의 속마음은 소용돌이 쳤다. 사실 그녀는 괜찮지 않았다. 누구에게도 털어놓지 못한 무게가 점점 더 커져만 갔다. 저녁이 되어 집으로 돌아온 후 해숙은 냉장고를 열었다. 안에는 김치 한 통, 달걀 몇 개, 그리고 작은 멸치 공지 하나가 전부였다. 그녀는 그제야 깨달았다. 오늘 하루 종일 자신을 위해 제대로 된 끼니를 챙기지 않았다는 것을. 작은 프라이팬에 달걀 하나를 깨넣으며 그 소리가 텅 빈 집안에 메아리 쳤다. 그 소리를 들으니 왠지 모르게 눈물이 핑 돌았다. 내가 왜 이렇게까지 살아야 하나. 속으로 중얼거리며 숟가락을 들었지만 목은 꽉 막혀 밥 한 술 삼키는 것조차 힘들었다. 거실 불을 끄고 방 안에 홀로 앉아 있으면 고요한 정적이 무겁게 내려앉았다. 시계 초침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리고 옆집에서 들려오는 TV 소리조차 그녀에겐 다른 세상의 이야기처럼 멀게만 느껴졌다. 그녀는 손끝으로 낡은 액자 속 사진을 쓰다듬었다. 남편이 생전에 찍었던 사진이었다. 웃음 가득한 얼굴이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지만 그것은 이제 도달할 수 없는 기억이었다. 며느리 지원의 그림자는 어디에나 따라왔다. 동네 마트에서 우연히 만난 적도 있었다. 그때 지원은 또박또박 말했다. 어머니, 이 동네는 좀 낡았잖아요. 저희 결혼하면 강남 쪽으로 이사 가려고 해요. 그런데 어머니 혼자 이렇게 큰 집에 사시는 건 좀... 말을 끝맺지 않았지만 해숙은 그 의미를 너무도 잘 알았다. 그 순간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마트 계산대에서 장바구니를 들고 있는 자신이 얼마나 초라해 보였는지 주변의 시선이 뼈를 파고드는 듯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그녀는 발걸음을 천천히 옮겼다. 바람이 세차게 불었지만 그것보다 더 차가운 것은 마음속 허무함이었다. 자신이 이 세상에서 점점 밀려나고 있다는 감각, 누구도 필요로 하지 않는 존재라는 공포가 그림자처럼 따라붙었다. 그날 밤 창문을 열고 바깥을 바라보았다. 불빛 가득한 도시의 풍경은 아름다웠지만 그녀의 마음은 텅 빈 골목 같았다. 바람이 커튼을 스치며 흔들릴 때마다 마치 누군가 그녀의 귓가에 속삭이는 것 같았다. 넌 이제 필요 없어. 지원의 목소리가 환청처럼 들려왔다. 해숙은 두 손으로 귀를 막았지만 그 소리는 사라지지 않았다. 그녀는 책상 서랍을 열었다. 그 안에는 오래된 편지와 영수증들이 쌓여 있었다. 아들을 위해 학원비를 내던 영수증, 빚을 갚기 위해 허리띠를 졸라매며 모은 돈의 기록, 종이 위에 남은 숫자들은 그녀의 삶이자 희생의 흔적이었다. 그러나 지금 아들은 그 모든 것을 잊은 듯 자신을 무시하는 여자의 말에만 고개를 끄덕였다. 깊은 새벽, 해숙은 이불 속에서 문을 감았다. 그러나 잠은 오지 않았다. 머릿속에서는 아들의 웃던 얼굴과 지금의 차가운 얼굴이 교차하며 끊임없이 흔들렸다. 내가 뭘 잘못했을까? 내가 뭘 그렇게 부족하게 했을까? 스스로를 탓하는 질문이 밀려왔다. 눈가가 다시 젖어들었지만 그 눈물은 더 이상 단순한 슬픔만은 아니었다. 그것은 자존심이 무너져가는 고통이자 동시에 언젠가 진실을 밝혀야 한다는 두려운 결심이었다. 창밖에서 새벽 첫 전철이 지나는 소리가 울려 퍼졌다. 그 소리는 새로운 하루의 시작을 알렸지만 그녀에게는 또 다른 외로운 싸움의 신호 같았다. 김혜숙은 두 손을 꼭 모았다. 떨리는 숨을 내쉬며 속으로 조용히 기도했다. 부디 내 마음을 누군가 알아주기를, 단 한 사람이라도. 그러나 그녀는 잘 알고 있었다. 지금 이 순간 세상은 그녀를 외면하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이 외면의 시간들이 쌓여 머지않아 더 큰 폭풍을 불러올 것이라는 것도. 어머니, 이제는 제발 현실을 좀 보셔야죠. 그 말이 귀에 박혀 떨어지지 않았다.
며느리 지원이 마지막으로 던진 그 문장은 단순한 조언이 아니었다. 그것은 마치 판결문처럼 그녀를 세상에서 더 이상 쓸모없는 존재로 낙인 찍는 선언 같았다. 서울 마포의 오래된 아파트 복도는 늘 습기와 곰팡이 냄새가 섞여 있었다. 엘리베이터가 없는 건물이라 새층을 오르내리는 것도 버거웠지만 김혜숙은 매일 장바구니를 끌고 숨을 헐떡이며 계단을 올라야 했다. 벽에 붙은 포스터에는 신축 아파트 분양이라는 화려한 문구가 붙어 있었고 같은 동네 사람들은 하나 둘 새 건물로 이사 갔다. 복도에 울려 퍼지는 아이들의 웃음소리도 점점 사라졌다. 집으로 들어서는 순간 그녀의 귀에 남은 것은 정막뿐이었다. 방 안에는 여전히 남편의 흔적이 남아 있었다. 낡은 안락의자, 오래된 책장, 벽에 걸린 가족 사진. 사진 속에서 남편은 웃고 있었고 어린 민주는 아버지의 어깨에 매달려 환하게 웃고 있었다. 혜숙은 그 사진을 볼 때마다 가슴이 조여왔다. 그때의 민주는 나를 필요로 했는데 지금은 그녀의 시선은 서서히 흐려졌다. 며칠 전 민준과 지원이 저녁을 먹으러 집에 왔을 때였다. 혜숙은 시장에서 직접 사온 고등어를 구워내고 된장찌개에 시래기를 넣어 오랜만에 푸짐한 밥상을 차렸다. 그러나 식탁에 앉자마자 지원은 코끝을 찡그렸다. 어머니, 이런 음식은 냄새가 좀 심하네요. 요즘은 오븐에 굽거나 깔끔하게 조리하는 게 건강에도 좋아요. 그녀의 말에 민주는 아무렇지 않다는 듯 휴대폰 화면을 내려다보며 끄덕였다. 혜숙은 젓가락을 들었다가 다시 내려놓았다. 목이 막혀 한 숟갈도 삼킬 수 없었다. 내가 정성껏 준비한 밥상이 내 아들과 며느리 앞에서는 초라하게만 보이는구나. 식사 내내 그녀는 웃음을 지으려 애썼지만 웃음은 어색하고 경직된 선에 불과했다. 지원은 그 미소마저 비웃는 듯 고개를 돌렸고 민주는 여전히 휴대폰에서 눈을 떼지 않았다. 혜숙의 눈빛이 잠시 아들을 스쳤지만 돌아오는 것은 공허한 벽 같은 침묵뿐이었다. 그날 밤 식사가 끝난 후 지원은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을 꺼냈다. 어머니, 사실 저희가 요즘 집 문제로 고민이 많아요. 강남 쪽은 너무 비싸고 전세도 쉽지 않아서요. 그런데 마포는 교통도 좋고 집도 넓잖아요. 어머니가 조금만 양보하시면. 그녀의 눈빛은 친절을 가장했지만 속내는 뻔히 드러났다. 민주는 그 옆에서 고개를 끄덕이며 덧붙였다. 엄마, 사실 지원 말이 맞아. 엄마 혼자 이렇게 큰 집에 계시는 건 너무 힘들잖아. 더 편한 곳으로 옮기시면 우리도 안심이고. 그 순간 혜숙은 손에 들고 있던 컵을 놓칠 뻔했다. 유리잔이 달그락 소리를 내며 흔들렸다. 그녀는 눈을 감았다. 차갑게 얼어붙은 공기가 폐복까지 스며드는 것 같았다. 목구멍까지 차오른 말이 있었지만 끝내 삼켜버렸다. 입술은 파르르 떨렸고 눈동자는 흔들렸지만 단 한마디도 내뱉지 못했다. 다음 날 아침 꽃집으로 향하는 길에 그녀는 유리창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았다. 낡은 코트, 해진 장갑, 뒷머리에 흰머리가 군데군데 드러나 있었다. 내 모습이 이렇게 초라했나? 순간 가슴 깊은 곳에서 쓸쓸한 바람이 불어왔다. 꽃집 안은 늘 향긋한 냄새로 가득했지만 그 향기조차 마음을 위로해주지 못했다. 젊은 연인들이 장미꽃다발을 고르며 웃음을 터뜨릴 때 그녀는 그 웃음을 바라보며 괜히 손끝이 굳어졌다. 마치 자신은 그들의 세계와 아무 상관없는 투명한 존재가 된 듯했다. 후배가 다가와 말했다. 선생님, 요즘 많이 피곤해 보이세요. 괜찮으세요? 혜숙은 억지로 미소를 지었다. 괜찮아. 나이 들면 다 이런 거지 뭐. 그러나 그 미소 뒤에 숨은 떨림은 누구보다도 그녀 자신이 잘 알고 있었다. 정말 괜찮은 걸까? 저녁이 되어 집으로 돌아오는 길, 동네 카페에서 지원과 그녀의 친구들이 떠드는 모습을 우연히 보았다. 우리 신혼집은 아직 확정은 안 됐는데 곧 해결될 거야. 시어머니 집이 있으니까 크게 걱정은 안 해. 지원의 목소리가 카페 창문 너머로 또렷하게 들려왔다. 친구들이 웃음을 터뜨렸다. 혜숙은 그 자리에서 얼어붙은 듯 멈춰섰다. 그녀의 손에서 장바구니가 미끄러져 바닥에 떨어졌다. 귤이 굴러가며 도로 위에 흩어졌다.
사람들은 그녀를 도와주려 다가왔지만 그녀는 급히 몸을 숙여 귤을 주워 담았다. 눈물이 시야를 가려 과일이 제대로 잡히지 않았다. 밤이 되자 그녀는 창문을 열고 바람을 맞았다. 차가운 겨울바람이 얼굴을 스쳤지만 그것은 오히려 마음속 불안과 수치심을 더 깊게 파고들었다. 지원의 웃음소리, 민준의 침묵이 뒤섞여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나는 왜 이렇게 초라해졌을까? 왜 아무도 내 말을 들어주지 않을까? 그녀는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의 얼굴을 오래 바라봤다. 주름진 피부, 힘없이 내려앉은 어깨. 그러나 그 속에서도 희미하게나마 빛나는 무언가가 있었다. 그것은 인정받고 싶은 작은 열망, 여전히 사랑받고 싶다는 간절한 마음이었다. 새벽녘, 해숙은 책상 앞에 앉았다. 눈앞에 놓인 서류 더미에는 수년간 모아온 영수증과 통장 기록들이 있었다. 그 속에는 그녀의 삶과 희생이 고스란히 새겨져 있었다. 이 모든 걸 보여줘야 할까? 아니면 끝까지 숨기고 참아야 할까? 그녀는 갈등했다. 창밖에서 첫 지하철 소리가 울려 퍼졌다. 그 소리는 새로운 하루의 시작을 알렸지만 해숙의 마음속에는 오히려 또 다른 싸움의 예고처럼 들렸다. 그녀는 손가락을 꼭 맞잡았다. 두 눈을 감고 떨리는 숨을 내쉬며 속으로 다짐했다. 나는 아직 사라지지 않았다. 나를 무시하는 그들에게 언젠가는 반드시 보여줄 것이다. 어머니, 이 정도 집은 사실 저희가 살아야 하는 게 맞지 않아요? 혼자 사시기엔 너무 넓고 낭비잖아요. 지원의 목소리는 부드러운 척했지만 그 안에 깔린 뉘앙스는 날카로웠다. 김혜숙은 소파에 앉아 있었지만 그 말이 마치 쇠망치처럼 머리를 내리치는 것 같았다. 눈꺼풀이 무겁게 내려앉고 손끝은 차갑게 식어갔다. 겨울의 해는 짧았다. 창문 너머로 어스름이 내려앉아 거실의 공기는 한층 더 무거워졌다. 집안 곳곳에 남편의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있었지만 이제는 그것마저 그녀를 위로하지 못했다. 오히려 그 기억들이 지금의 현실과 대비되어 더 큰 고통으로 다가왔다. 지원은 새로 산 명품 코트를 벗어 의자에 걸어두며 집안을 둘러봤다. 낡은 장판, 바랜 커튼, 벽에 걸린 오래된 시계. 그녀의 시선에는 늘 냉소가 담겨 있었다. 민준 씨, 이 집을 조금만 손보면 꽤 괜찮을 것 같지 않아요? 위치도 좋고 방도 넓고. 지원은 대놓고 집을 재단하는 듯 말했다. 그 말에 민준은 고개를 끄덕이며 그렇네? 라고 답했다. 해숙의 가슴은 또 한 번 무너졌다. 그녀는 입술을 꼭 깨물었지만 아무 소리도 내지 못했다. 말을 꺼내려다 목이 막혀 숨만 헐떡였다. 그날 저녁 세 사람은 함께 식탁에 앉았다. 해숙은 평소보다 정성껏 음식을 준비했다. 직접 담근 김치, 보글보글 끓는 된장찌개, 그리고 멸치볶음. 그러나 식탁 위의 음식들은 지원의 눈길을 잠시 머물게 했을 뿐 감탄도 감사도 없었다. 어머니, 요즘은 이렇게 기름진 반찬은 잘 안 먹어요. 건강에도 안 좋고 좀 세련되지도 않았고요. 지원은 젓가락으로 멸치볶음을 툭 건드리며 말했다. 해숙은 순간 얼어붙은 듯 숟가락을 내려놓았다. 억지로 미소를 지으려 했지만 입꼬리는 어색하게 떨렸다. 눈가가 뜨겁게 젖어들었지만 그녀는 고개를 숙인 채 그렇구나 라는 말만 속삭였다. 민주는 여전히 말이 없었다. 그저 물잔을 들어 입을 축일 뿐이었다. 어머니의 굽은 어깨를 보면서도 시선을 외면했다. 식사가 끝난 후 지원은 또다시 본론을 꺼냈다. 어머니, 사실 이번 주말에 부동산 중개인하고 약속이 있어요. 그냥 미리 집을 한번 보러 가면 어떨까 해서요. 어머니 나이에는 혼자 큰 집 관리하기도 힘드시잖아요. 그 말이 끝나자 방 안의 공기는 순간적으로 얼어붙었다. 해숙은 무릎 위에 두 손을 꼭 쥐었다. 손톱이 손바닥을 깊게 파고들었지만 그 고통이 오히려 숨통을 틔워주는 것 같았다. 난 아직 괜찮아. 그녀의 목소리는 작고 떨렸지만 그 안에는 간절한 호소가 담겨 있었다. 그러나 지원은 미소를 지으며 다시 말했다. 괜찮으시긴요. 어머니가 혼자 계시면 저희도 걱정돼요. 게다가 저희는 이제 가정을 시작해야 하잖아요. 그 순간 해숙은 더 이상 대답할 수 없었다. 숨이 막혀 가슴이 졸여왔다. 머릿속에서는 수많은 말이 떠올랐지만 모두 혀끝에서 멈췄다. 밤이 깊어지고 두 사람은 떠났다.
현관문이 닫히는 순간 집안은 다시 고요해졌다. 그러나 그 고요는 평화가 아니었다. 압도적인 무게로 그녀를 짓눌렀다. 혜숙은 부엌 싱크대에 기대어 한참 동안 움직이지 못했다. 눈물이 흘러내려 뺨을 타고 떨어졌지만 그녀는 손으로 닦지도 않았다. 마치 그 눈물이 오래된 벽지를 적시고 낡은 집 전체를 울리는 듯했다. 다음 날 그녀는 꽃집으로 향했다. 거리에는 젊은 직장인들이 빠른 걸음으로 출근을 서두르고 있었다. 그들의 옷차림은 세련되고 당당해 보였다. 반면 그녀의 코트는 낡고 무겁게만 했다. 가게 문을 열자 향긋한 꽃내음이 퍼졌다. 그러나 그 향기는 그녀의 마음속 공허를 채우지 못했다. 한 손님이 들어와 꽃다발을 고르며 오늘은 여자친구 생일이라서요 라고 말했다. 혜숙은 환하게 미소를 지으며 꽃을 포장했지만 그 미소는 속으로 무너지는 자신을 감추기 위한 가면이었다. 나도 누군가에게 여전히 필요한 사람이 되고 싶다. 저녁 무렵 동네 쇼프 앞에서 아는 이웃을 만났다. 아유, 민준이 결혼식 잘 치렀죠? 이제는 어머니도 한시름 놓으셨겠어요. 이웃의 따뜻한 말에 혜숙은 순간 웃는 척했지만 눈빛은 흔들렸다. 목구멍까지 차오른 말이 있었다. 아니에요. 나는 더 외로워졌어요. 그러나 그녀는 끝내 입을 열지 못했다. 집으로 돌아와 불을 끄고 앉아있으면 모든 소리가 크게 들렸다. 냉장고 모터 돌아가는 소리, 시계 초침이 똑딱이는 소리, 그 소리들이 가슴을 조여왔다. 그녀는 책상 서랍을 열어 오래된 영수증과 통장 내역을 꺼냈다. 소년간 아들을 위해 써온 돈의 기록, 그 종이들을 손끝으로 매만지며 그녀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도 왜 아무도 알아주지 않을까? 눈물이 또다시 번졌다. 그러나 이번에는 단순한 슬픔이 아니었다. 그것은 상처 입은 자존심의 눈물이었고 언젠가는 드러내야 할 진실을 향한 두려운 결심의 눈물이기도 했다. 그날 밤 창밖에서 바람이 거세게 불었다. 커튼이 흔들릴 때마다 그녀는 눈을 감았다. 귓가에는 지원의 목소리가 맴돌았다. 이 집은 우리가 살아야 해요. 그 목소리가 점점 크게 울려 퍼지자 혜숙은 두 손으로 귀를 막았다. 그러나 그 소리는 사라지지 않았다. 오히려 더 선명하게, 더 차갑게 그녀를 따라다녔다. 그녀는 결국 자리에서 일어나 창문을 열었다. 차가운 공기가 얼굴을 스쳤다. 그 순간 눈물이 한 줄기 흘러내렸다. 하지만 이번 눈물은 이전과 달랐다. 그것은 끝없는 무력감 속에서도 여전히 꺼지지 않는 작은 불씨, 언젠가는 세상에 보여줄 힘의 조각이었다. 김혜숙은 창밖의 어둠을 뚫어지게 바라보며 속으로 되뇌었다. 아직 끝나지 않았다. 아직 내가 살아있음을 반드시 보여줄 것이다. 엄마, 제발 좀 이해해줘. 우리도 힘들어. 민준의 목소리는 한순간 애원처럼 들렸지만 곧이어 그 말이 그녀의 가슴에 깊은 칼날로 꽂혔다. 김혜숙은 대답하지 못한 채 식탁 위에 놓인 손을 바라보았다. 손등 위로 세월의 주름이 깊게 새겨져 있었고 작은 상처 자국이 여전히 남아 있었다. 그 손은 아들을 키우며 밤낮 없이 일하던 시간의 증거였다. 그러나 지금 그 손은 아들에게는 아무 의미 없는 듯 보였다. 겨울바람이 차갑게 불어오는 어느 오후, 혜숙은 다시 꽃집에 나가 있었다. 작은 꽃잎을 다듬으며 마음을 가라앉히려 했지만 머릿속에서는 여전히 아들의 말이 메아리 쳤다. 우리도 힘들어. 그 말 속에는 자신을 향한 어떤 애정도 없었다. 오직 요구와 기대만이 남아 있었다. 한 젊은 여성이 꽃집에 들어와 활짝 웃으며 말했다. 오늘은 친구 생일이에요. 화려하게 포장해 주실 수 있나요? 혜숙은 고개를 끄덕이며 장미꽃을 골랐다. 그러나 그녀의 눈빛은 순간 흔들렸다. 손님이 행복하게 웃을 때마다 자신은 그 웃음에서 점점 멀어지는 느낌이었다. 꽃을 포장하는 손길은 능숙했지만 가슴 한쪽은 허전하게 비어 있었다. 나는 왜 이렇게 인정받고 싶은 걸까? 왜 이렇게 누군가의 고마움 한마디가 간절한 걸까?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온 혜숙은 부엌에 앉아 차가운 밥을 혼자 먹었다. 김치 몇 조각과 함께 삼킨 밥알은 목구멍에 걸려 내려가지 않았다.
TV에서는 인기 예능 프로그램이 흘러나왔지만 웃음소리가 공허하게 울릴 뿐 그녀를 웃게 만들지 못했다. 오히려 그 웃음소리가 자신을 비웃는 것처럼 들렸다. 문득 휴대폰이 울렸다. 화면에는 민준이라는 이름이 떴다.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그러나 전화를 받자마자 들려온 목소리는 따뜻하지 않았다. 엄마, 다음 주까지 전세 보증금이 필요해. 지금 상황이 급해서 조금만 도와줄 수 있지? 해숙은 한동안 말이 나오지 않았다. 목이 메어 대답을 할 수 없었다. 그녀는 겨우 목소리를 짜내어 내가 생각해 볼게 라고 했다. 하지만 전화를 끝나자마자 눈물이 쏟아졌다. 내가 그들에게 단순히 돈을 빌려주는 사람으로밖에 보이지 않는 걸까? 며칠 뒤 지원은 해숙을 직접 찾아왔다. 현관문을 열자 그녀는 고급 가방을 들고 서 있었다. 눈길은 집안을 훑으며 또 한 번 냉소를 담았다. 어머니, 저희 진짜 힘들어요. 아시잖아요. 요즘 세상 살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어머니 혼자 이렇게 집 지키고 있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 말에 해숙의 눈빛이 순간 흔들렸다. 그러나 곧 깊은 슬픔이 깔린 눈물이 차올랐다.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의자에 앉았다. 지원은 그런 그녀를 향해 웃음을 지으며 다시 말을 이어갔다. 저희가 여기 들어와 살면 훨씬 잘 관리할 수 있을 거예요. 어머니도 걱정 덜 하실 거고. 해숙은 그 순간 차갑게 굳어졌다. 나는 이 집에서 남편과 아들을 지키며 살아왔는데 이제는 내 존재 자체가 쓸모 없어진 걸까? 밤이 되자 그녀는 책상 앞에 앉아 서류를 꺼냈다. 오래된 통장과 영수증, 그리고 아들의 학비와 생활비를 위해 보낸 기록들. 손끝이 종이 위를 천천히 따라갔다. 눈물이 뚝뚝 떨어져 종이에 번졌다. 나는 이렇게까지 했는데 왜 아무도 몰라줄까? 왜 나의 희생은 언제나 당연한 것으로만 여겨질까? 그녀는 눈을 감았다. 숨이 막히듯 가슴이 조여왔다. 그러나 그 안에서 작게 타오르는 무언가가 있었다. 인정받고 싶은 간절한 열망, 그리고 더 이상 침묵할 수 없다는 결심. 며칠 후 동네 마트에서 장을 보던 해숙은 우연히 이웃 아주머니들과 마주쳤다. 아유, 아드님 결혼식이 참 화려하더라고요. 축하드려요. 며느리 참 세련됐더라. 앞으로 어머니 편히 사실 거예요. 그들의 말은 선이었지만 해숙에게는 비수가 되어 꽂혔다. 그녀는 억지로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나 집으로 돌아오는 길, 발걸음은 무겁고 눈물은 멈추지 않았다. 나는 점점 더 외톨이가 되어가는구나. 그날 밤 창밖을 바라보던 해숙은 스스로에게 속삭였다. 나는 사라지고 있는 걸까? 아니면 아직 누군가가 나를 기억해 줄까? 눈물이 다시 흘러내렸다. 그러나 이번에는 단순한 절망만이 아니었다. 그것은 언젠가 진실을 드러내겠다는 두려운 결심과 동시에 작은 희망의 불씨였다. 그녀는 깊은 숨을 들이마시며 두 손을 가슴 위에 포겠다. 그리고 천천히 그러나 단단히 다짐했다. 더 이상 숨지 않겠다. 더 이상 외면당하지 않겠다. 서울의 방은 여전히 차가웠지만 그녀의 마음속 어딘가에서는 작고 뜨거운 불빛이 타오르고 있었다. 어머니, 이제는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저희가 이 집을 필요로 해요. 지원의 목소리는 또렷했지만 그 안에는 숨길 수 없는 조급함이 섞여 있었다. 김혜숙은 순간 귀를 의심했다. 그러나 곧 이어지는 며느리의 시선은 너무도 분명했다. 마치 오래된 집의 벽지를 벗겨내듯 그녀의 마음을 하나씩 뜯어내고 있었다. 그녀의 마음을 하나씩 뜯어내고 있었다. 그날 밤 집은 고요했지만 고요하지 않았다. 시계 초침이 또각또각 소리를 내며 시간을 잘라내는 순간마다 해숙의 가슴은 무겁게 내려앉았다. 부엌 싱크대 위에는 저녁에 먹다 남은 반찬들이 그대로 놓여 있었다. 젓가락이 한 번도 닿지 않은 반찬들이 차갑게 식어버린 그 모습이 오늘 그녀의 하루를 그대로 비추는 거울 같았다. 거실 소파에 앉아있던 해숙은 천천히 손을 무릎 위에 올렸다. 손등 위에 혈관이 툭 붉어져 있었고 세월이 새긴 깊은 주름이 그림자처럼 따라붙어 있었다. 그녀는 손을 바라보다가 문득 생각했다. 이 손이 민준을 키웠는데 이제는 아무 쓸모도 없는 걸까?
눈가가 뜨거워졌지만 그녀는 울지 않았다. 울음조차 이제는 사치처럼 느껴졌다. 며칠 후 꽃집에서 일하던 해숙은 작은 소음에도 예민해졌다. 한 손님이 무심코 던진 한마디. 아이고, 이런 데서 아직도 일하시네요. 연세도 있으신데 힘드시지 않으세요? 그 말은 단순한 관심이었을지 모르지만 해숙에게는 또 다른 상처였다. 그녀는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괜찮아요. 움직이는 게 오히려 좋아요. 그러나 꽃을 포장하는 손은 떨리고 있었다. 가위날이 리본을 곱게 자르지 못하고 삐뚤빼뚤 흘러갔다. 손님이 돌아간 뒤 해숙은 한참 동안 그 자리에서 움직이지 못했다. 가게 안 가득한 꽃향기조차 그녀를 위로하지 못했다. 오히려 그 향기가 더 답답하게 느껴졌다. 나는 왜 이렇게까지 작아져야 하는 걸까? 집으로 돌아가는 길, 그녀는 동네 카페 안에서 웃고 있는 젊은 부부들을 보았다. 손을 잡고 나누는 대화, 서로를 바라보며 웃는 눈빛. 그녀는 잠시 발걸음을 멈추고 그 모습을 바라보다가 고개를 숙였다. 어깨가 저절로 굽혀지고 심장은 쿵 내려앉았다. 나는 그들 세상 밖의 사람일 뿐이구나. 집에 도착했을 때 현관 앞에서 기다리던 건 지원이었다. 어머니, 이번에 집값이 많이 올랐대요. 지금 팔면 좋은 조건이 나올 것 같아요. 지원의 말은 거래하듯 건조했고 따뜻한 온기란 없었다. 해숙은 한 발짝 물러나며 말했다. 나는 아직 이 집을 떠날 준비가 안 됐어. 그러나 지원은 미소를 지었다. 그 미소는 온화하지 않았다. 차갑고 계산적인 미소였다. 어머니, 저희도 사정이 있어요. 그냥 고집만 부리지 마시고 조금만 생각을 바꿔주세요. 그 순간 해숙의 숨이 막혔다. 공기가 목구멍에서 걸려 내려가지 않았다. 대답 대신 그녀는 손에 들고 있던 장바구니를 꽉 움켜쥐었다. 손가락 마디가 하얗게 변할 만큼. 밤이 깊어질수록 집안의 고요는 더 무거워졌다. 창문 밖에서는 겨울바람이 휘몰아쳤지만 그녀의 마음속은 더 차갑고 더 쓸쓸했다. 남편의 사진이 걸려있는 벽을 바라보며 그녀는 속삭였다. 여보, 나 너무 힘들어. 왜 이렇게까지 돼버린 걸까? 그 순간 눈물이 터져나왔다. 그러나 그것은 단순한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다. 자존심이 무너진 자리에서 솟아난 눈물, 동시에 꺼지지 않는 작은 불씨를 품은 눈물이었다. 며칠 뒤 민준이 전화를 걸어왔다. 엄마, 요즘 일은 괜찮아? 근데 이번 달 카드값이 조금 밀려서. 그의 말은 망설임이 없었다. 부탁이 아니라 방연한 듯한 요구. 해숙은 핸드폰을 꼭 쥐고 잠시 침묵했다. 내가 이토록 작은 존재로 밖에 보이지 않는 걸까? 나라는 사람은 사라지고 돈만 남은 걸까? 엄마, 듣고 있어? 응, 듣고 있어. 해숙의 목소리는 떨렸다. 그러나 끝내 거절하지 못했다. 전화를 끊은 후 그녀는 바닥에 털썩 주저앉았다. 눈물이 손등을 적셨다. 그러나 그 눈물 속에는 분명한 감정이 있었다. 상처 입은 존엄, 그리고 언젠가 드러내야 할 진실. 저녁, 슈퍼에서 돌아오는 길에 이웃 부부를 만났다. 해숙 씨, 요즘도 혼자 지내세요? 외롭지 않으세요? 아드님이 이제 가정을 꾸리셨으니 더 든든하시겠어요. 그들의 말은 따뜻한 위로였지만 해숙의 가슴에는 또 다른 무게가 실렸다. 억지로 미소를 지었지만 눈동자는 흔들렸다. 집으로 돌아오자마자 문을 닫고 등을 기대었다. 눈물이 다시 흘러내렸다. 나는 점점 더 고립되고 있구나. 그날 밤 책상 앞에 앉아 오래된 서류를 꺼냈다. 남편과 함께 모아두었던 은밀한 기록들, 아무도 모르게 감춰온 숫자들. 손끝이 그 조미 위를 천천히 훑을 때 그녀의 눈빛은 흔들렸다. 이것을 밝히면 모든 게 달라질까? 아니면 더 큰 상처가 될까? 심장은 쿵쿵 뛰었다. 그러나 그 소리 속에는 분명한 울림이 있었다. 더 이상 침묵하지 않겠다는 결심. 해숙은 깊은 숨을 내쉬며 스스로에게 속삭였다. 나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언젠가 반드시 보여주고 말겠다. 창밖에서 겨울바람이 또다시 불었다. 그러나 이번에는 조금 달랐다. 바람 속에서 그녀는 작지만 강한 의지를 느낄 수 있었다. 엄마, 제발 이제는 우리 사정도 좀 생각해줘. 민준의 목소리는 어느 날 저녁 해숙의 귓가를 찢고 들어왔다. 그는 낮게 말했지만 그 말 속에는 강한 압박이 실려 있었다.
김혜숙은 순간 눈을 들어 아들을 바라보았다. 그 눈빛은 한때 자신을 의지하던 어린아이의 눈빛이 아니었다. 차갑고 어딘가 이미 다른 사람의 그림자에 가려져 있었다. 겨울은 더욱 깊어졌다. 서울의 바람은 매섭게 불었고 마포의 오래돈 아파트 복도는 언제나처럼 습기와 바람소리로 가득했다. 해숙은 장바구니를 힘겹게 끌고 계단을 올랐다. 계단을 오를 때마다 무릎이 시큰거렸지만 그보다 더 아픈 것은 마음의 무게였다. 집 문을 열자마자 밀려드는 정막이 그녀를 삼켰다. 거실에는 남편의 사진이 걸려 있었다. 젊은 시절의 남편이 환하게 웃고 있었지만 그 웃음은 이제 더 이상 현실이 아니었다. 그녀는 사진 앞에 잠시 서서 속으로 중얼거렸다. 여보, 나 너무 힘들어. 이제는 내가 어디에도 설 자리가 없는 것 같아. 눈가가 젖어왔지만 그녀는 눈물을 닦지 않았다. 눈물은 그저 뺨을 타고 흘러내렸고 그 흔적이 피부 위에 차갑게 남았다. 며칠 뒤 지원은 다시 집에 찾아왔다. 현관문을 열자 그녀의 시선은 곧장 집안 곳곳을 스캔했다. 낡은 벽지, 바랜 장판, 오래된 가구. 그녀의 눈동자에는 노골적인 불만이 담겨 있었다. 어머니,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집은 그냥 이렇게 두기엔 아깝잖아요. 저희가 들어와 살면 훨씬 잘 꾸밀 수 있어요. 지원은 부드럽게 말했지만 그 목소리에는 계산된 설득이 묻어 있었다. 해숙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고 고개를 숙였다. 손끝이 떨렸지만 그녀는 의자 팔걸이를 꽉 쥐며 참았다. 그 침묵은 지원에게는 동의처럼 보였는지 그녀는 더 자신있게 말을 이어갔다. 어머니, 나이에는 혼자 큰 집 관리하기도 힘드시잖아요. 그냥 편안한 곳으로 옮기세요. 저희가 이 집 잘 지켜드릴게요. 그 순간 해숙의 가슴은 무너져 내렸다. 목구멍까지 올라온 말이 있었지만 끝내 꺼낼 수 없었다. 입술은 파르르 떨렸고 눈은 흔들렸지만 단 한마디도 할 수 없었다. 그날 밤 해숙은 방 안에 홀로 앉아 창밖을 바라보았다. 거리에는 불빛이 반짝였고 카페 안에서 들려오는 웃음소리가 바람에 실려 들어왔다. 그러나 그 웃음소리는 그녀를 더 깊은 고립 속으로 몰아넣었다. 나는 왜 이렇게까지 외톨이가 된 걸까? 왜 아무도 내 마음을 들어주지 않는 걸까? 그녀는 손으로 얼굴을 감싸며 숨을 고르려 했다. 그러나 심장은 쿵쿵 뛰고 호흡은 점점 더 거칠어졌다. 방 안의 공기가 점점 좁아지며 벽이 자신을 향해 다가오는 듯한 압박감에 사로잡혔다. 며칠 뒤 꽃집에서 일할 때였다. 한 손님이 그녀에게 다가와 말했다. 아직도 여기서 일하시네요. 나이가 있으신데 힘드시지 않으세요? 그 말은 단순한 관심이었을지 모르지만 해숙의 가슴에는 비수가 되어 꽂혔다. 그녀는 억지로 웃으며 대답했다. 움직이는 게 좋아서요. 그러나 그 순간 눈빛은 흔들렸고 손에 들린 꽃가위가 덜컥 소리를 냈다. 손님은 별다른 눈치도 못 챈 채 꽃다발을 들고 나갔지만 해숙은 오랫동안 그 자리에서 움직이지 못했다. 가게 안 가득한 꽃향기조차 그녀를 위로하지 못했다. 오히려 그 향기가 답답하게 느껴졌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그녀는 길모퉁이 카페 안에서 지원을 보았다. 지원은 친구들과 웃으며 대화하고 있었다. 우리 신혼집은 아직 확정은 안 됐는데 시어머니 집이 있으니까 큰 걱정은 없어. 그 말에 친구들이 웃음을 터뜨렸다. 해숙은 그 순간 발걸음을 멈추었다. 장바구니가 손에서 미끄러져 귤이 길바닥에 굴러갔다. 그녀는 급히 몸을 숙여 귤을 주워 담았지만 눈물이 시야를 가려 손끝이 제대로 움직이지 않았다. 사람들은 그녀를 도우려 했지만 해숙은 고개를 숙인 채 괜찮아요 라고만 반복했다. 그러나 그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밤이 되자 집안은 더 차가웠다. 부엌 싱크대 위에 놓인 접시들이 반짝였지만 그것은 빛이 아니라 공허였다. 해숙은 의자에 앉아 두 손을 무릎 위에 올렸다. 손톱이 손바닥을 깊게 파고들 정도로 힘을 주었다. 나는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할까? 언제까지 이렇게 무시당해야 할까? 눈물이 흘러내렸지만 이번 눈물은 단순한 슬픔이 아니었다.
그것은 무너진 자존심이자 동시에 꺼지지 않는 작은 불씨였다.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천장을 바라보았다. 목소리는 들리지 않았지만 눈빛은 분명히 말했다. 나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언젠가 반드시 보여줄 것이다. 서울의 겨울밤은 차갑게 흐르고 있었지만 김혜숙의 가슴 한편에는 서서히 뜨거운 것이 깨어나고 있었다. 어머니, 미안해요. 이제야 알 것 같아요. 민준의 목소리는 그 어느 때보다 낮고 떨려 있었다. 김혜숙은 오랫동안 잊고 있던 심장 깊숙한 부분이 덜컥 내려앉는 것을 느꼈다. 그 한마디가 그녀를 다시 과거의 수많은 상처와 고독 속으로 끌고 가는 동시에 새로운 빛을 비추고 있었다. 모든 것이 무너져 내렸던 그날 밤 이후 집안의 공기는 더 이상 예전 같지 않았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서서히 변화를 감지할 수 있었다. 민주는 더 이상 눈을 피하지 않았고 지원은 말끝마다 날카로운 가시를 숨기려 애쓰는 듯했다. 혜숙은 여전히 외로움 속에서 지냈지만 그 외로움은 예전과 달랐다. 그것은 자신을 단단하게 만들고 세상 속에서 사라져가던 자신을 다시 붙잡아주는 조용한 동반자 같았다. 그녀는 이제 알았다. 슬픔조차 나를 지탱하는 힘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며칠 뒤 꽃집에서의 하루는 평소와 다름없이 시작되었다. 그러나 손님들이 떠나고 가게 안이 고요해졌을 때 혜숙은 잠시 창가에 앉아 스스로에게 물었다. 나는 이제 어디로 가야 할까? 무엇을 붙잡아야 할까? 그 순간 마음 한구석에서 작게 빛나는 무언가가 있었다. 그것은 지난 시간 동안 묵묵히 쌓여온 작은 칭절, 작은 희생들이었다. 아들을 위해 밤새워 일하던 기억, 남편과 함께 웃으며 미래를 그리던 순간들, 그리고 꽃집에서 낯선 손님에게 건넸던 따뜻한 미소. 그것들이 지금의 자신을 만들었다는 사실을 그녀는 이제야 이해할 수 있었다. 어느 저녁, 민주는 집을 찾아왔다. 그의 얼굴은 지쳐 있었지만 눈빛은 달라져 있었다. 오랜 침묵 끝에 그는 조용히 고개를 숙였다. 엄마, 내가 많이 잘못했어. 내가 너무 이기적이었어. 엄마를 돈으로만 본 것 같아. 미안해. 그 순간 혜숙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러나 그것은 더 이상 상처만의 눈물이 아니었다. 그것은 용서와 해방의 눈물이었다. 그녀는 아들을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다. 괜찮다. 이제라도 알았다면 그걸로 충분하다. 지원 역시 며칠 뒤 찾아왔다. 그녀의 눈에는 예전의 오만한 붓이 사라지고 불안과 후회가 뒤섞인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다. 혜숙은 깊은 숨을 내쉬며 고개를 끄덕였다. 가슴속의 응어리가 서서히 풀어지는 것을 느꼈다. 용서란 상대를 위한 것이 아니라 결국 자신을 위한 것임을 그제야 깨달았다. 시간은 천천히 흘렀다. 꽃집의 계절도 바뀌었다. 봄이 오자 가게 안은 다시 생기로 가득 찼다. 붉은 장미, 노란 튤립, 하얀 백합이 만개하며 향기를 퍼뜨렸다. 혜숙은 꽃잎을 손끝으로 쓰다듬으며 미소 지었다. 인생은 꽃과 같구나. 시들고 다시 피고 또다시 순환하는 것. 그녀의 마음은 더 이상 어둠 속에 머물러 있지 않았다. 이제는 자신이 걸어온 길, 흘린 눈물과 상처까지도 하나의 꽃잎처럼 소중하게 안아줄 수 있었다. 어느 날 이웃 아주머니가 가게를 찾았다. 혜숙 씨, 요즘 얼굴이 많이 밝아졌네요. 무슨 좋은 일 있으세요? 그 말에 혜숙은 잠시 생각하다가 미소를 지었다. 그냥 내 안에서 조금씩 빛을 찾고 있어요. 그 미소는 예전과 달랐다. 억지로 만든 웃음이 아니라 진심에서 우러나온 미소였다. 밤이 되어 집으로 돌아온 그녀는 남편의 사진 앞에 앉았다. 사진 속 웃는 얼굴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다. 여보, 나 이제 괜찮아. 많이 아팠지만 그 아픔 덕분에 내가 더 강해졌어. 그리고 아직도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걸 알게 되었어. 그 순간 눈물이 흘러내렸지만 이번에는 따뜻했다. 마치 오래된 상처가 천천히 아물어가는 듯한 눈물이었다. 창밖에는 달빛이 부드럽게 내려앉아 있었다. 은빛 빗줄기가 거실을 비추며 오래된 가구와 적의 그림자를 들여왔다. 그 빛 속에서 혜숙은 자신이 더 이상 혼자가 아니라는 걸 느꼈다.
고통과 상처를 지나온 그녀는 이제 새로운 길 위에 서 있었다. 삶은 결코 나를 버리지 않았다. 오히려 나를 단단하게 만들었다. 그녀는 조용히 미소 지었다. 눈가에 맺힌 눈물이 달빛에 반짝이며 작은 별처럼 빛났다. 김혜숙은 이제 알았다. 인생은 결국 서로의 희생과 마음으로 이어지는 것이라는 사실을. 작은 친절 하나, 작은 이해 하나가 운명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늦게라도 깨달음을 얻고 용서를 배우는 순간이었다. 이야기의 끝에서 그녀는 자신에게 속삭였다. 내 삶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나는 여전히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고 여전히 누군가에게 빛이 될 수 있다. 서울의 밤하늘에는 별이 반짝였다. 그 별빛은 마치 그녀의 눈물과 닮아 있었다. 슬픔을 품었지만 동시에 희망을 비추는 빛. 그것이 바로 삶이었다. 그리고 김혜숙의 이야기는 조용히 그러나 강렬하게 마무리되었다. 삶은 우리를 때로 무너뜨리지만 그 무너짐 속에서 우리는 다시 일어나는 법을 배운다. 상처는 사라지지 않지만 그 상처 위에 피어난 용서와 사랑은 세상에서 가장 단단한 꽃이 된다. 오늘 제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긴 시간 동안 함께 해주신 그 마음이 저에게는 큰 힘이 되었고 또 이 이야기를 전할 용기를 주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단순한 한 사람의 삶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함께 겪고 있는 현실의 단편이라는 것을 느끼셨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가까운 가족에게조차 상처를 받고 외로움 속에 방황할 때가 있지만 결국 우리를 지켜주는 것은 존엄과 서로에 대한 존중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작은 친절 하나, 따뜻한 말 한마디가 누군가의 인생을 바꾸고 또 무너진 마음을 다시 일으켜 세울 수 있다는 것을 다시금 배웠습니다. 이야기를 통해 드리고 싶은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삶은 때로 냉혹하지만 끝내는 사랑과 용서가 우리를 더 단단하게 만들고 세상은 결국 그 따뜻함으로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도 작은 울림이 되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희 채널을 응원해주시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아래에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느끼신 점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구독을 눌러주시면 앞으로도 더 많은 이야기를 함께 나눌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응원과 관심이 저희에게는 가장 큰 선물이며 또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원동력이 됩니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